상황에서든 간에 형님들께서 이 컨텐츠를 보실 때 제가 한 번 더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로맨스를 하실 때는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이 방송의 취지대로 기준을 제가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상황 판단의 문제거든요. 자기한테 벌어진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로맨스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 로맨스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딱 정확한 정답을 모든 걸 관통하는 답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상황을 여러 개 나열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케이스랑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분류 지점입니다. 채팅창을 좀 옮길 건데 로맨스를 하기 위해서 판단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분류 지점은 출발점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것들입니다. 만난 곳이 어디인가? 또는 만나서 돈을 주었는가? 뭘 했는지는 제가 묻지는 않을 건데 만난 곳과 돈을 줬냐 여부에 따라서 시작점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형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밤문화에서 일하는 친구다 또는 반창이다. 제가 반창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반창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라오케랑 에코는 공정거래 가격을 지불하면 나가요가 되는데 반창들은 나가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입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안 나가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스웨디시에서 일하는 애들 걔네들도 솔직히 말해서 돈 부르면 데리고 나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또는 바에서 일하거나 클럽에서 일하거나 뭐 기타 등등등 말 그대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친구들을 제가 반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인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본인들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일단 만난 곳이나 돈을 줬냐 안 줬냐의 여부로 일반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저 세 가지 케이스를 두고 일단 만난 곳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두고 돈을 줬냐 안 줬냐까지 생각을 해서 형님들이 판단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반문화공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공정거래 하는 데서 만난 친구들인데 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형님들께서 조금 판단하시기 편할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돈이에요. 돈. 첫 번째도 돈이고 두 번째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제 방송이나 저희 커뮤니티나 대부분의 그 회원분들께서 여행객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여행객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행객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맨스를 하려면 일단 반문화공일 때는 우선순위가 얘네들은 무조건 돈이다. 뭐 자기는 일을 자주 안 하고 출근을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난 시점, 만난 장소가 반문화 공정거래면 돈입니다. 여기서 형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일 그만둬라.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 제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 그만두라고 하면 진짜로 여자들 일 그만둔 척하고 형님들한테 돈 받고 별도로 돈 법니다. 아닌 애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호객님 되시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해서는 안 되는 거는 금액을 줄이는 거. 사실상 형님들이랑 공정거래를 여자애들이 했는데 형님들이 호감이 있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하는 거면서 여자애가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도 날 좋아하나 라는 착각을 하시고 공정거래 가격에서 깎는 거. 이것 또한 여자애들이랑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시는 금액은 그대로 하시고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형님들이랑 진짜로 호감이든 익숙해지든 하는 게 있으면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이제 새벽 5시, 6시에 칼퇴근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서 가성비를 얻어가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밤문화 친구들은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돈이에요. 근데 얘네랑 뭔가 사랑을 하고 싶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추천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추천 솔루션.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집착하거나 애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님들께서 한국에 가셔가지고 여자애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막 다달이 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문 애들한테.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게 한국에 있을 때도 진짜 마치 나한테 마누라 역할을 해달라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런 감정만 나빠지고요. 오해도 생기고 아무튼 결말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그럴 하셔야 돼요. 몸이 떨어지면 형님들이 한국에 계시면 여자애들이랑 당연히 교류가 좀 덜 할 거고 여자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평소랑 다르게 좀 뜨문뜨문할 겁니다. 있을 때랑 다르게 베트남에.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막 영통이니 뭐니 여자가 하는 그건 있어도 최대한 연락 빈도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대신에 밤문화 애들이랑은 로맨스를 한다는 관점이 뭐냐면 베트남에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진하게 사랑하자. 진짜로 오히려 그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에 제가 뒷부분에 일반인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일반 애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이니까. 근데 밤문화 애들은 일단 공정거래하면 한번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꺼리낌 없어지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도 되게 빨리 불타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관계가 빠르게 진전이 된다고 해서 정서적으로도 관계가 진전이 된다고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뭐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와서 만났을 때 진짜 좀 애인처럼 지내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좋을 수 있다. 대신 이 친구들은 형님들이 진짜 베트남 올 때마다 만나고 공정거래하고 이러면 진짜 애인 못지않게 뜨겁게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밤문화 애들이랑 로맨스의 관점은 와서 뜨겁게가 좀 포인트지 싶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연락은 유지를 하면서 일정 공유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나 한 달 뒤에 간다, 2달 뒤에 간다. 그리고 여자애한테 막 요새 호치민도 그렇고 다른 여자애들이 특히 호치민이 좀 그런데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형님들이 오시면 막 3일, 4일을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건 형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를 일단 픽스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날 정도 안전빵이니까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반창입니다. 반창. 얘네들이 사실 좀 애매한데 우리로 치면 반창 애들이 형님들 생각에 업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든 스웨디시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그 막 클럽이든 아니면 안 나가요든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포지션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 형님들께서 그냥 대부분 돈 찍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막 무자비하게 찍어버리면 되겠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돈 찍류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인 호감도가 필요해요. 야,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여자애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리고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호감이 있어야지 돈을 주면 간다라는 게 반창 애들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형님들 상상을 해보세요. 불건마 애들이 하루에 많이 뛰면 막 한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손님이 계속 있진 않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연락처를 받아가고 그리고 같이 나가자, 술 먹자, 밥 먹자, 우리 집 알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철벽을 치면서 다 안 하는 애들은 또 아닙니다. 걔네들도 여자고 걔네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린다는 얘기죠. 근데 가린다는 기준 자체가 외모, 나이 뭐 이렇게 단순한 사실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호감이에요. 호감. 이 사람이랑 내가 나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호감작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거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마사지 애들은 그래도 좀 외모가 딸린다고 치고 이발소 애들도 이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 알 겁니다. 이발소 애들 보고요. 야 500만 동 줄게 오늘 우리 집 와라 이러면 애들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여자애들 보고 야 오늘 나랑 저녁에 밥 먹을래? 이러면 여자애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창이라는 친구들은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호감이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쌓아가야 하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장단점이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런 업종에 일하다 보니까 사방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와서 찍노할 수도 있고 단지 근데 제가 이렇게 반창 애들을 관계를 맺어봤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스스로 대부분 선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번 결실을 맺으면 좀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결실을 이미 맺었으면 그 다음이고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지만 여행객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친구들이 조금 돈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솔루션입니다. 반창 애들이랑 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냥 그 친구들이 막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형님들이 공들이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공들인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유혹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선택권 자체가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행객인데 막 애인 노릇한다고 하면 바로 차단박힙니다. 하룻밤에 이렇게 서로 의지도 맞았을 수 있으나 갑자기 애인인 척 해버리면 얘네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꼬셔서 마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얘네가 어쨌든 외모든 뭐든 형님들이 마음에 드셔서 공정거래가 아닌데 만나는 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봐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가격이나 서로 호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 자체는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저 친구들 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한다. 택도 없습니다. 바로 ATM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호치민에서 바에서 일하는 여자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여자애가 진짜 외모가 평균보다 좀 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 남자 4명한테 용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애한테 한 달에 1000만 동, 뭐 700만 동, 800만 동씩. 그랬는데 그 4명한테 전부 다 남자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애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베트남 오면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주고 또 같이 있을 때도 돈을 받겠죠.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받습니다. 남자친구가 5명인데 베트남 남자친구 1명에 한국 남자친구 4명이래요. 근데 이제 베트남 남자친구 애들은 돈을 안 주고 한국 남자친구 4명은 매달 돈을 보내준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직접 들었습니다. 남한테 건너 들은 게 아니고 여자한테 제가 물어봐서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랑은 장거리 연애는 택도 없다. 형님들은 여자친구라 생각하지만 저 친구들은 또 아니게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저도 알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안 그런 애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본 것보다는 그런 애들을 더 많이 봤어요. 형님들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 3번째 일반인 꽁입니다. 돈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 친구들은. 자기 생계가 되게 바쁜 애들이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안 맞으면 몇 번의 여행을 걸쳐야 메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계도 훨씬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진짜로 다낭이든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찐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바는 뭐가 있냐면요. 이 친구들은 돈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일반인이자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돈 얘기를 한다. 그럼 일반인의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게 더 많고요. 얘네는 진짜로 시급 막 3만 동, 5만 동, 한국 돈으로 1,500원, 2,000원씩 받아가면서 일하고 한 달에 한 1,000만 동, 한국 돈 50만 동이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받고 살면서도 잘 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문화의 경계선에 걸쳐서 돈을 쉽게 벌고 돈에 노출된 친구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마음을 얻게 되면 뭐 그 부분 좀 상세히 더 보고 아무튼 시간을 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이나 이게 얘기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일반인 꽁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풋풋한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20대와 30대 초반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느낌 들어서 도파민이 진짜 엄청 나옵니다.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술만 먹고 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진짜 저기 20대, 30대 초반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도파민이 나오면, 이거는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어떤 여자애랑 썸을 타는데, 여자애가 형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베트남 애들은. 만약에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40대야. 40대 형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40대 중반이신데, 20살 먹은 여자애가 형님 보고 귀엽대.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잘로든 뭐든 만나가지고, 왜 자기한테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귀엽다, 이런 말 하면 형님들 설레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누가 20살이 형님들 45세한테 귀엽다고 얘기를 해요? 베트남의 장점이 결국 이런 겁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도 사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감정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조금 거짓이나 가식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19살, 20살짜리들이 저보고 귀엽다고 할 때가 제 베트남 삶 중에서는 가장 도파민이 많이 올라올 때거든요. 여자애들이 뭐 đẹp 자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인스타든 유튜브든 유명 밈들을 보면요. 여자가 남자 보고 귀엽다라고 할 때가 여자가 진짜 남자를 사랑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형님들이 살면서 귀엽다라는 말을 들은 지가 수년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베트남 왔는데 여자애가 나보고 귀엽대. 와,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반문화 애들도 그렇고, 제가 느꼈을 때, 반문화 반창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일반인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귀엽다는 말 잘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쑥스러워하거든요. 반문화나 반창 애들이 그런 표현을 잘하니까 형님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10분 이해를 하고, 그 도파민은 알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 근데 일반인 애들이랑 장거리 하시는 분들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반창이든 반문화 애들이고는 장거리 하면 전부 다 비극으로 결말이 났는데, 일반인들이랑 장거리 하면 좀 연애다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적인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패턴은 뭐냐면 최종 솔루션인데, 여행객 분들은 조금 섞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케이스 2, 3 성공률이 높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애들이 너무 많고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이 많은 편이긴 한데 애들이 밀집 지역이 좀 덜합니다. 다낭 같은 경우에는 애들 인구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어디가 괜찮다는 모르겠어요. 운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보다는 본인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도 형님들이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잘로 따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일반인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노이에서도 미딩 한복판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잘로를 딸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일반인들 만날 수 있는 거죠. 최종 솔루션입니다. 여행객분들은 적절하게 섞는 게 좋습니다. 여행 내에 하셔야 될 거는 새로운 반문화 구장을 탐방해서 새로운 꽁을 수집을 하세요. 이거는 반문화 애들이겠죠? 유패는 항상 수급을 해야 돼요. 여행 가실 때마다. 두 번째는 반문화 꽁. 이 로맨스를 하는 친구겠죠. 안전빵으로 하루 정도는 여행 막날 정도는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형님들이 마음에 드는 반찬 꽁이 있으면 꼬셔올려 트라이도 해보시고, 주간이나 초저녁 시간 반문화랑 겹치지 않을 때 일반인 꽁들이랑 데이트하면서 호감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만약에 로맨스를 하실 거면.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형님들이 만약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애랑 로맨스 하는 상황이 굉장히 쉽게 찾아왔다. 그러면 그 상황은 형님들한테만 쉬운 게 아니고 그 여자애한테도 쉽고 다른 사람한테도 쉬운 상황인 겁니다. 모두에게 쉬운 상황은 나중에 가서 그게 유니크하게 되지 않는다. 결말도 다들 아는 그런 쉬운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1부 여기까지고 2부로 바로 가겠습니다.